자, 역함수 두 번째, 역함수 구하기. 그림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예를 들어, 또는 또 위쪽에 교재 위쪽을 좀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있죠, 그죠?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는 사실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따로 뭔가가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쪽 방향, 이쪽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는 자동으로 구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주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관계식, 함수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볼까요?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로 나타내므로 y는 fx의 역함수, x는 f 역함수 y도 x, y를 서로 바꾸어 y는 f 역함수 x와 같이 나타낸다. 그렇죠. 잘 몰라도 돼요. y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x에 대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x와 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건데 나는 보통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이미 역함수는 된 거야. 그 다음에 식을 y는 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 함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1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역함수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역함수를 구할 때는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도 요 fx 대신 y는 x 플러스 1로 고쳐야 돼요. 마치 그래프 같죠?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 같죠? y는 x 플러스 1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바꾸라고 돼 있어. x를 y를 자리를 바꿔서 x 플러스 1은 y. 이건 이항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통째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x는 뭐뭐뭐뭐뭐라고 표현하는 거, x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에요. 식을 변형시킨 거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 마이너스 1이라 되는데 플러스 1이라고 썼군요. 이 식과 이 식은 실제로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는 같은 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x하고 y를 서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x는 y로, y는 x로. 마치 뭐 같아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같죠? 똑같은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그럼 뭐가 되느냐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쓸 때는 원래는 f로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f 역함수를 구한 거잖아. f 역함수 x는 x-1 요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언제 구해진 거예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y와 x를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y가 바로 실제로는 여기도 똑같이 y라고 썼고 똑같이 y라고 썼지만 이 y와 이 y는 다른 y예요.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식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함수가 구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거꾸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x는 x 플러스 1에서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1로 고칩니다. 아직까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fx를 y라고 쓴 거예요. fx와 y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합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y 플러스 1로 고쳐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y는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바꾸면 y 플러스 1은 x가 되는 거고 1을 이항시키면 y는 x-1이 되고요. 그래서 역함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라고? x-1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요. 역함수를 먼저 난 성격이 급해서 역함수를 빨리 먼저 구해야 돼. 역함수를 구한 상태에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나는 주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난 이렇게 풀이를 해줄 거예요, 아마도.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정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 공역 또는 치역의 원소를 y. 그래서 x에서 y로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x에서 y로. 그래서 함수라면 정역을 보통 x, 공역을 보통 y라고 많이 두는 거예요. 다른 문자를 써도 되지만 주로 정역에 있는 원소도 소문자 x, 치역 또는 공역에 있는 원소도 소문자 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x 화살표 y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x에 y가 대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역에 있는 원소 x값, 그 다음에 답, 결과, 답을 y라고 표현을 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치역의 원소를 y로 나타내므로 함수 y는 fx의 역함수도 뭐 x는 f 역함수 y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안 되고 f 역함수 x는 y라는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y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요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fx를 y로 고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x하고 y, 그러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과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계산 과정이 똑같아요. 나중에 f 역함수라고 쓰는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어렵진 않죠? 역함수 구하는 거? 여기까지.